이 방의 모든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해. 명심해. 신혼 첫날 밤 동화책을 읽어달라며 잠투정 부리던 남편이 갑자기 제 손목을 강하게 잡으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순수했던 낮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였죠. 무서워. 누나 무서워. 그리고 다시 어린아이처럼 중얼거리며 잠들어 버렸습니다. 50억 원의 빚 때문에 7세 지능의 재벌 후계자와 계약 결혼을 한 수아. 하지만 밤마다 들려오는 이상한 잠꼬대,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천재적 면모, 그리고 3년 전 사라진 기억의 진실까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윤서가 병실 문을 열며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도철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습니다. 윤서야, 미안하다. 도철수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네가 이런 일을. 윤서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만 안전하면 되니까요. 도철수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가 진 빚은 50억 원. 사업 실패와 채권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며 심장마비까지 왔습니다. 윤서 씨, 준비되셨습니까? 최 실장이 병실 밖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냉철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왔습니다. 최 실장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3년간의 계약 결혼입니다. 최 실장이 펜을 윤서에게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조건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50억 원 채무 탕감, 어머니 안전 보장. 대신 강선우와의 계약 결혼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선우 씨는 정말 지적 장애가 있는 건가요? 윤서가 주저하며 물었습니다. 7세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최 실장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3년 전 연구소 사고로 인한 것입니다. 윤서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펜 끝에서 잉크가 번져나가며 그녀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웨딩카 안에서였습니다. 윤서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순수한 얼굴의 남자가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누나, 이거 봐. 선우가 곰 인형을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귀엽지? 윤서가 복잡한 표정으로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29세의 어른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응, 귀엽다. 윤서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누나도 예뻐. 선우가 윤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살 거야? 그럼.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성운그룹 본사 앞에서였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그는 차가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윤서야, 수고했다. 강태산이 윤서에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50억 원 채무 탕감 서류다. 감사합니다. 윤서가 고개를 숙이며 받았습니다. 선우의 상태를 외부에 절대 알려서는 안 된다. 강태산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후계자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의 임무다. 알겠습니다. 윤서가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선우가 강태산에게 달려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누나랑 결혼했어. 강태산이 선우를 보며 잠시 표정이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택은 궁궐처럼 웅장했습니다.
넓은 정원과 분수대, 그리고 3층짜리 본가 윤서를 압도했습니다. 와, 우리 집이다. 선우가 기뻐하며 뛰어다녔습니다. 누나, 같이 놀자. 간호사 한 명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 간호사입니다. 그녀가 윤서에게 인사했습니다. 선우님을 돌보고 있습니다. 저택 곳곳에는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최 실장의 부하들이 경비원 차림으로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이었지만 윤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누나, 동화책 읽어줘. 선우가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백설공주가 좋아. 윤서가 동화책을 펼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예쁜 공주가 살았습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조용한 침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우의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곧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서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침실을 나가려던 순간 선우의 손이 번개처럼 윤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윤서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선우의 눈이 번뜩 열려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낮의 순수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이지적인 광채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방의 모든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해. 선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심해. 윤서의 손목에 멍이 들 정도로 강한 힘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춘 채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무서워. 선우가 갑자기 힘없이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누나, 무서워. 그의 목소리 다시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손목을 잡은 힘도 풀어졌습니다. 윤서가 황급히 침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가슴을 짚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방금 그건 뭐였지?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선우가 침대에서 일어나 하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선우가 윤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배고파. 밥 먹자. 윤서가 어젯밤 일을 떠올리며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해맑았습니다. 윤서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어젯밤 선우가 잡았던 자리에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이 어젯밤의 일이 환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선우가 또다시 잠꼬대를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암흑물질, 신경인지 회로. 선우의 목소리가 낮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깊고 단단한 중저음이 침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억조작 약물, 해성 궤도 수정. 선우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윤서가 몰래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선우의 잠꼬대는 30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너무 정확해. 선우가 땀을 흘리며 뒤척였습니다. 윤서는 녹음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침실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선우가 말한 단어들은 모두 어려운 과학 용어였습니다. 7세 지능을 가진 사람이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누나, 뭐해? 선우가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윤서가 재빨리 휴대폰을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윤서가 평정을 유지하며 답했습니다. 같이 놀자. 선우가 윤서의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윤서가 선우와 함께 정원에 나갔습니다. 선우는 꽃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누나, 이 꽃 예뻐. 선우가 장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때 정원사가 물뿌리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유리 조각이 땅에 흩어졌습니다. 선우가 유리 조각을 보는 순간 표정이 변했습니다. 액체 금속 반응 시뮬레이션에서 분자 구조는 선우가 갑자기 복잡한 공식을 중얼거렸습니다. 윤서가 놀라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선우야? 윤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응? 선우가 다시 해맑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누나가 불렀어? 윤서는 방금 본 것이 환상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선우의 몸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서는 선우의 서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책장 뒤편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선우의 필체로 적힌 일기장 파편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실을 숨기려 한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너무 정확하다. 내 기억을 지우려 한다. 윤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선우의 사고가 단순한 재해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윤서 씨, 최 실장이 갑자기 서재에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윤서가 재빨리 종이 조각을 숨겼습니다. 책을 보고 있었어요. 윤서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선우 씨의 상태에 대해 과도하게 캐묻지 마십시오. 최 실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그것이 계약 조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실장이 나간 후 윤서는 인터넷에서 성운그룹 연구소 사고를 검색했습니다. 3년 전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성운그룹 연구소 화재 사고, 후계자 강선우 중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화재로 인한 사고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윤서가 더 자세히 검색하려 했지만 관련 자료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히 은폐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어. 윤서가 혼잣말했습니다. 그날 밤 선우가 다시 잠꼬대를 시작했습니다. 민세희, 암호, 보관 장소. 선우가 새로운 단어를 중얼거렸습니다. 윤서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민세희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누군지 알아봐야겠어. 윤서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윤서는 인터넷으로 민세희를 검색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기사에서 강선우의 약혼녀로 언급된 인물이었습니다. 선우의 옛 약혼녀구나. 윤서가 중얼거렸습니다. 윤서는 민세희의 사무실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를 만나 선우의 과거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누나, 어디가? 선우가 윤서가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 윤서가 가방을 들며 답했습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선우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같이 가자. 윤서가 선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윤서가 법무법인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사무실 건물이었습니다. 민세희 변호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윤서가 접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예약이 있으신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윤서가 간절한 표정으로 부탁했습니다. 강선우와 관련된 일입니다.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세련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민세희입니다. 그녀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선우와 결혼한 윤서입니다. 윤서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민세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커피라도 마시며 이야기할까요? 민세희가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이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민세희가 윤서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왜 저를 찾아오신 거죠? 민세희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선우가 밤마다 이상한 잠꼬대를 해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과학 용어들을. 민세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요? 민세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윤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민세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선우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민세이가 낮은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그룹에서 무언가 은폐하려 한다고. 윤서가 긴장하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증거를 숨겨놨다고 했어요. 민세이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암호로 된 보관 장소를. 암호로 된 보관 장소요? 윤서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선우가 사고 직전에 제게 전화했어요. 민세이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윤서가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해성 궤도가 정확하다고. 민세이가 기억을 되짚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별자리 지도에 답이 있다고 했어요. 윤서가 선우의 잠꼬대를 떠올렸습니다. 해성과 별자리에 대한 말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세요? 윤서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민세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사고가 났고 그 후로는. 민세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민세이가 윤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고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어요. 윤서가 법무법인을 나서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선우의 잠꼬대와 민세이의 증언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선우가 정원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누나. 선우가 윤서를 보며 뛰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볼일 봤어. 윤서가 선우를 안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선우의 방에서 무언가를 찾아봤습니다. 침대 밑에서 오래된 해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뒤에는 흐릿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암호인가? 윤서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갑자기 선우가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침대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아야! 선우가 머리를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윤서가 놀라 선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우야, 어디가 아파? 윤서가 선우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선우가 갑자기 일어나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마치 무술을 하는 것처럼 정확한 동작이었습니다. 누가 거기 있어? 선우가 허공을 향해 외쳤습니다. 7세 아이가 할 수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선우야, 괜찮아. 윤서가 선우를 진정시켰습니다. 선우가 천천히 진정되면서 다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누나, 무서웠어. 선우가 윤서에게 안겼습니다. 윤서는 해성 사진의 숫자를 혼자 분석해 봤습니다. 날짜처럼 보이는 숫자들을 조합해 봤습니다. 며칠 후 윤서는 민세이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선우가 복용하는 약이 뭔지 아세요? 윤서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영양제라고 들었는데요. 민세이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성분은 모르겠어요. 혹시 약을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아는 연구원이 있어요. 민세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비밀리에 분석해달라고 부탁해 볼게요. 윤서가 선우의 영양제 몇 알을 몰래 확보했습니다. 최 실장의 감시를 피해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세이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민세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약에는 신경전달물질 차단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기억을 억제하는 약물이에요. 민세이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계속 복용하면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윤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선우가 고의로 기억을 잃게 당한 것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지연성 독소 성분도 발견됐다는 거예요. 민세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생명에 위험할 수 있어요. 윤서가 집에 돌아와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선우는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누나, 왜 울어? 선우가 윤서의 눈물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윤서가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혜성 사진의 숫자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민세이가 말한 별자리 지도와 연결해 봤습니다. 성운그룹 지하 3층. 윤서가 해독한 메시지를 중얼거렸습니다. 밀봉된 데이터 뱅크. 진실이 그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선우를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선우야, 내가 너를 구해줄게. 윤서가 잠든 선우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때 선우가 잠꼬대를 시작했습니다. 실험은 실패하지 않았어. 선우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진실을 숨기지 마. 윤서는 선우의 억눌린 자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다려, 선우야. 윤서가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밝혀낼게. 윤서는 선우를 과거 연구했던 천체 관측실로 데려갔습니다. 저택 3층에 있는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누나, 여기 뭐야? 선우가 관측실의 커다란 망원경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별을 보는 곳이야. 윤서가 선우의 손을 잡으며 설명했습니다. 윤서가 컴퓨터를 켜서 혜성 궤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선우가 화면을 보는 순간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건 선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윤서가 숨을 죽이며 선우를 지켜봤습니다. 궤도 계산이 틀렸어. 선우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각도로는 충돌 확률이 87.3%야. 윤서가 놀라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7세 아이가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선우가 갑자기 윤서의 손바닥에 복잡한 수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펜 없이 손가락으로 그어가며 공식을 써내려갔습니다. 이걸로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어. 선우가 중얼거리더니 다시 멍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누나, 나 졸려. 선우가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윤서가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복잡한 수학 공식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민세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성운그룹 본사에 침투해야 해요. 윤서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민세이가 걱정스럽게 답했습니다. 선우가 준 공식이 있어요. 윤서가 손바닥의 수식을 설명했습니다. 이걸로 보안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알던 IT 보안 담당자가 있어요. 민세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부탁해 볼게요. 며칠 후 민세이가 일회성 마스터키를 구해왔습니다. 30분만 유효해요. 민세이가 윤서에게 USB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해요. 윤서가 출발 전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했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아기가.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자신의 몸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더욱 절실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선우야,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너를 구해낼게. 윤서가 배를 감싸며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성운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최 실장의 감시망을 피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윤서는 민세이가 준 보안 코드로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지하 3층. 윤서가 버튼을 누르며 긴장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윤서는 손바닥의 공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선우가 써준 암호화 코드였습니다. 지하 3층에 도착하자 거대한 보안문이 나타났습니다. 윤서가 선우의 공식을 입력하자 보안 시스템이 30초간 무력화됐습니다. 지금이야. 윤서가 서둘러 데이터 뱅크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중앙 서버실에는 수많은 컴퓨터와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윤서가 A, R, M 프로젝트 파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있다. 윤서가 선우의 최종 연구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룹의 비윤리적인 실험과 선우가 이를 폭로하려 했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해성 충돌 시뮬레이션 결과 지구 충돌 확률 92.7%, 실험 강행 시 인명피해 예상 규모. 윤서가 파일을 USB에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실장이 윤서의 침입을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빨리. 윤서가 서둘러 파일 복사를 마쳤습니다. 한편 저택에서는 선우에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억제됐던 기억들이 폭발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서가 위험해. 선우가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선우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년 전 천재 과학자 강선우의 자아가 깨어났습니다. 내가 돌아왔다. 선우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우는 서재로 달려가 숨겨둔 연구 일지를 찾아냈습니다. 벽 뒤에 비밀 장치가 있었습니다. 비상장치 작동. 선우가 장치를 켜자 자신이 남긴 비디오 메시지가 재생됐습니다. 화면 속 3년 전 선우가 말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 기억이 돌아온 것이다. 강태사는 해성 충돌 데이터를 은폐하려 한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라. 모든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선우는 윤서에게 무전으로 연락했습니다. 윤서야, 들려? 선우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선우? 윤서가 놀라며 답했습니다. 나야, 진짜 강선우다. 선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보가 아니야.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이야?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리고 윤서야. 선우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사랑해. 윤서가 데이터 뱅크에서 탈출하며 무전기에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선우야. 선우는 윤서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설계했던 성운그룹 보안 시스템에 침투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만든 백도어를 활용해 그룹 전산망에 접속했습니다. 시스템 침입 감지. 최 실장이 보안팀에게 소리쳤습니다. 강선우가 깨어났다. 하지만 선우는 이미 모든 감시 장치를 무력화시킨 상태였습니다. 3년간 억눌려 있던 천재성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범죄 기록을 찾았다. 선우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선우는 사고 당시의 원본 데이터와 강태산의 은폐 지시서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료를 윤서와 민세희에게 전송했습니다. 윤서가 데이터 뱅크에서 간신히 탈출해 민세희가 준비한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선우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선우가 달려와 윤서를 안았습니다. 윤서가 선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남편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돌아온 거야? 윤서가 선우의 얼굴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그럼. 선우가 윤서의 눈물을 닦아주며 답했습니다. 다시는 너를 속이지 않을게. 선우가 윤서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우리 아기구나. 선우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윤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의사였던 내가 모르겠어? 선우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윤서와 선우가 서로를 꼭 안고 있을 때였습니다. 선우가 갑자기 고통스러워하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야. 선우가 비틀거렸습니다. 선우야, 왜 그래? 윤서가 놀라며 선우를 부축했습니다. 약물 부작용이야. 선우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지연성 신경 독소가 아직 남아있어.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위험한 거야?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 선우가 윤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해결해야 해. 그때 민세이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강태산이 서버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려 해요. 민세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증거를 모두 없애려는 거예요. 내가 타임락을 걸어뒀어. 선우가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어. 하지만 강태산이 고용한 특수경호팀이 이들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안전가옥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피해야 해요. 민세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우가 갑자기 칠세지능으로 퇴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신경 통증 때문이었습니다. 누나, 무서워. 선우가 어린아이처럼 윤서에게 안겼습니다. 윤서가 눈물을 흘리며 선우를 달래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어. 윤서가 선우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10분 후 선우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안해. 선우가 창피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윤서가 선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데이터를 전 세계에 공개해야 해. 선우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민세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국제 언론사 연결을 준비할게요. 민세이가 전화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선우가 윤서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쓰러지면. 선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윤서가 선우의 입을 막았습니다. 들어줘. 선우가 윤서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내 연구 기록을 전해줘. 선우야. 윤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약속해. 선우가 윤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우가 마지막 통신으로 강태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돈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진실이다. 그리고 선우는 확보한 증거를 국제 채널로 전송하기 위한 무선 암호화 통신 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선우가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운 그룹을 향한 수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윤서가 선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선우가 윤서의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자신의 모든 비리가 노출될 위기에 처하자 언론을 동원한 역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룹 홍보팀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선우가 정신 착란 상태에서 망상을 주장하고 있다고 발표하겠습니다. 홍보팀장이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윤서가 돈 때문에 선우를 조종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강태산이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무팀은 가짜 의료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선우의 정신 이상 상태를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언론에 충격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성운 그룹 후계자 강선우, 정신질환으로 허위 주장, 계약 결혼 아내, 50억 빚 때문에 남편 조종 의혹. 윤서가 뉴스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이럴 수가.
윤서가 주먹을 쥐며 소리쳤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선우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다운 수법이지. 그때 윤서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야. 윤서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윤서야. 선우가 놀라며 윤서를 부축했습니다. 급히 병원에 간 결과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태아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의사가 윤서의 손을 잡으며 설명했습니다.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윤서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 잘못이야. 윤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선우가 윤서를 안으며 달랬습니다. 우리 아기는 괜찮을 거야. 선우가 분노에 차서 강태산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선우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와 아이는 무관합니다. 무관하다고? 강태산이 비웃으며 답했습니다. 네가 먼저 시작한 일이다. 협박을 중단하세요. 선우가 요구했습니다. 네가 복용한 약물을 기억하냐? 강태산이 악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성 신경 독소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곧 나타날 거다. 선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몸이 시한폭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민세이가 급하게 연락해 왔습니다. 강태산이 그룹 서버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려 해요. 민세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증거인멸을 위해서요. 타임락이 얼마나 버틸 수 있어? 윤서가 물었습니다. 길어야 48시간이야. 선우가 창백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우리 탈출해야 해요. 민세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특수경호팀이 이곳을 포위했어요. 선우가 갑자기 극심한 신경 통증으로 쓰러졌습니다. 으악! 선우가 바닥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윤서가 눈물을 흘리며 선우를 간호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어. 윤서가 선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선우가 잠시 칠세지능으로 퇴행했습니다. 누나, 아파요. 선우가 어린아이처럼 울먹였습니다. 울지 마. 윤서가 선우를 안으며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10분 후 선우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안해. 선우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윤서가 선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최 실장이 주변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민세이가 창밖을 보며 보고했습니다.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겠어. 선우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뭘 할 거야? 윤서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확보한 데이터를 전 세계에 동시 공개할 거야. 선우가 컴퓨터 앞에 앉으며 답했습니다. 선우는 데이터를 공개하기 전 윤서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못 버티면 아이에게 내 모든 연구 기록을 안전하게 전달해줘. 그런 말하지 마. 윤서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약속해줘. 선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우가 마지막 통신을 강태산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선우는 암호화 통신 장치를 작동시켜 전 세계 언론사에 동시에 자료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선우가 윤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헬기 소리와 사이렌이 들려왔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겼어. 윤서가 선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선우가 개발한 암호화 기술로 사고 증거와 강태산의 음성 녹취를 해외 주요 언론사에 전송했습니다. BBC, CNN, 로이터 등 세계 유력 매체들이 동시에 특보를 내보냈습니다. 성운그룹 회장 강태산, 아들 기억 조작 의혹, 해성 충돌 데이터 은폐 시도, 임명 경시 논란. 하루 만에 성운그룹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태산이 분노에 차서 최 실장을 불렀습니다. 선우를 직접 만나겠다. 강태산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거래를 제한하겠다. 회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최 실장이 만류했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야 해. 강태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우에게 비밀 접촉 제안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거래하자고 해? 선우가 윤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함정일 거야. 윤서가 걱정스럽게 답했습니다. 알고 있어. 선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야. 선우는 민세이와 함께 치밀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거래 장소에 검찰과 변호사팀을 미리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강태산이 스스로 죄를 시인하게 만들어야 해. 선우가 녹음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거래 당일 한적한 창고에서 만났습니다. 강태산이 홀로 나타났습니다. 선우야. 강태산이 아들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아버지. 선우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다. 강태산이 제안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살자. 예전처럼? 선우가 비웃었습니다. 기억을 잃고 바보로 살라는 뜻인가요? 그게 내게는 더 행복한 일이었어. 강태산이 말했습니다. 선우가 약물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압박했습니다. 제가 복용한 신경 독소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아시죠? 선우가 강태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공개하면 그룹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강태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가 협박하는 거냐? 강태산이 분노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선우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강태산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다면 왜 그 해성 충돌을 막지 못했느냐? 선우가 기다렸다는 듯이 답했습니다. 저는 막았습니다. 선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경고를 묵살하고 실험을 강행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겁니다. 강태산이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제가 막으려 했던 일이었습니다. 선우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익만 생각하셨죠. 그때 검찰팀이 창고로 급습했습니다. 강태산, 증거인멸 교사 및 그룹 비리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강태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네가 나를. 강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선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옳은 일입니다. 강태산이 연행되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윤서가 안전가옥에서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끝났어. 윤서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우의 건강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신경 독소 손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국제의료팀을 구성했어요. 민세이가 보고했습니다. 선우 씨의 연구를 기반으로 해독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선우가 자신의 과거 연구 일지를 분석하며 치료법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희귀 미네랄 성분을 이용하면 가능할 거야. 선우가 윤서에게 설명했습니다. 윤서도 선우의 연구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없을까? 윤서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네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선우가 윤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치료는 위험했지만 선우는 동의했습니다. 윤서와 아이와 함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의료진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윤서가 선우의 곁을 지키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괜찮아져. 윤서가 선우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선우는 다시 한번 칠세 진흥으로 퇴행했습니다. 누나, 아파요. 선우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윤서가 태교 음악을 틀어줬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우가 음악을 듣더니 천천히 진정되었습니다. 윤서야. 선우가 다시 이성적인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선우야. 윤서가 기뻐하며 선우를 안았습니다. 치료가 성공했습니다. 선우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축하합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완치됐습니다. 윤서와 선우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모든 위기를 극복한 것이었습니다. 1년 후 강태산 회장의 모든 비리가 법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성운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선우는 모든 재산권을 포기하고 윤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윤서가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선우에게 물었습니다. 전혀. 선우가 윤서를 안으며 답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야. 선우는 천재 과학자로서의 명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공익을 위한 천체과학연구소 STARLIGHT를 설립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뭘로 할까? 선우가 연구소에서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과거 네가 예견했던 해성 충돌 시뮬레이션을 수정하는 거 어때? 윤서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선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 세계에 공개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자. 윤서가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아이는 아빠의 총명함과 엄마의 따뜻한 마음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딸 이름을 뭐라고 할까? 선우가 갓난아기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별이는 어때? 윤서가 제안했습니다. 아빠가 별을 연구하니까. 별이. 선우가 아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쁜 이름이야. 이들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전 세계에 방영되었습니다. 계약 결혼이 낳은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명해졌네. 윤서가 TV를 보며 웃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야. 선우가 윤서와 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세이는 인권 변호사로 거듭나 사회 정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윤서와 선우 가족과 끈끈한 우정을 유지했습니다. 별이 돌잔치에 꼭 올 거죠? 윤서가 민세이에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민세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별이 데모인데. 어느 날 밤 선우가 별이에게 밤하늘의 별자리를 설명해 줬습니다. 별이야, 저기 봐. 선우가 딸을 안고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별이 바로 북극성이야. 별이가 작은 손으로 별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선우의 눈빛에는 과거의 차가운 지성이 아닌 따뜻한 부성애가 가득했습니다. 윤서야. 선우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윤서가 선우의 어깨에 기대며 답했습니다. 바보 남편과의 계약 결혼이 이런 행복을 가져다 줄 줄 몰랐어. 선우가 윤서에게 첫날 밤의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때 이 방의 모든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해라고 했던 건 선우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청장치와 감시, 카메라를 피하라는 무의식적인 경고였어. 정말? 윤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때 잠깐 정신이 돌아왔을 때 직감했어. 선우가 설명했습니다. 네가 나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보호막이 될 거라는 걸. 윤서가 모든 오해가 풀렸다며 감동했습니다. 그때부터 날 믿어준 거야? 윤서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선우가 윤서를 꼭 안으며 답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었어. 별이의 첫 생일날이었습니다. 윤서와 선우는 성운그룹과의 계약 결혼 서류를
함께 태웠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야. 윤서가 타오르는 서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과거의 속박은 모두 끝났어. 선우가 윤서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푸른 잔디가 깔린 정원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별이가 부모의 품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선우가 윤서에게 속삭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윤서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선우가 윤서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진짜 사랑의 역사로 시작될 거야. 세 가족이 석양을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계약 결혼에서 시작된 그들의 운명적인 사랑과 구원의 서사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50억 원의 빚 때문에 시작된 계약 결혼이 진정한 사랑으로 꽃피운 윤서와 선우의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바보인 줄 알았던 남편의 숨겨진 천재성과 그를 둘러싼 거대한 음모, 그리고 그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낸 부부의 용기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지켜낸 사랑의 힘, 새 생명과 함께 맞이한 희망찬 미래까지.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가장 큰 행복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윤서와 선우처럼 서로를 향한 진심과 신뢰가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준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계약에서 시작되어 운명이 된 그들의 사랑이 앞으로도 영원히 빛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